자, 오늘은 14쪽 탄성력 할 차례인데 저번 시간에 거 기억나겠지만 간단하게 복습하고 그 다음에 진도 계속 나갈게요. 저번 시간에 중력 배웠어요. 중력을 여기 지구가 있을 때 지구가 어떤 물체를 어떻게 하는 거? 그렇지.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 요거를 중력 이렇게 얘기했었고 어느 방향으로 잡아당기죠? 지구 중심 방향. 그렇지. 지구 중심 방향. 그리고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에 요 물체에 무게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력하고 무게가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의미야. 근데 질량하고 무게는 조금 다르다 그랬죠. 네. 질량은 어디 가든지 변하지 않는 고유의 양. 그리고 무게는 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 때문에 생기는 무게. 근데 질량을 무게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곱하기 얼마 하면 되지? 6분의 1. 아니지. 아, 지구에서 이 질량을 무게로 바꿀 때는 얼마 곱하면 됐었지? 9.8. 그렇지, 9.8. 그래서 만약에 지구에서 질량이 10kg짜리 물체가 있으면 얘를 무게로 바꾸면 9.8 곱하니까 98? 그렇지. 무게의 단위는 힘의 단위하고 똑같죠. 힘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근데 지연이가 잠깐 헷갈린 게 이 물체를 이제 달로 가져가면 똑같은 물체를 달로 가져갔을 때 질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죠. 질량은 고유의 값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근데 무게는 바뀌죠. 네. 지구에서 무게가 98N이면은 달로 가져가면은 달에서의 중력은 작아지죠. 네. 몇 분의 몇 배로? 6분의 1. 그렇지, 6분의 1. 그래서 이 똑같은 물체를 달로 가져가면은 중력이 6분의 1배 되니까 무게가 6분의 1배. 6분의 98N. 요게 이제 달에서의 물체 무게가 되는 거죠. 네. 이거 뭐 약분하면 되고, 그지? 기억하지? 네. 저울도 기억하나? 질량 재는 저울하고 무게 재는 저울이 조금 다르다고 했어요. 네. 질량 재는 저울 뭐 있었지? 그 양팔. 그치, 양팔 저울. 또 하나 더 있었대. 양팔 저울. 그 다음에 이렇게 접시가 이렇게 위에 나와 있는. 접시가 위에 있어. 접시가 위에 있어. 윗접시 저울. 그치? 윗접시 저울. 이거 헷갈려요. 근데 무게 재는 저울은? 그치, 앉은뱅이 저울.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렇지, 용수철 저울. 요런 게 있다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질량의 단위는 아까 처음에 썼듯이 킬로그램 또는 그램. 그 다음에 무게는 중력이라는 힘 때문에 생기니까 단위가 뉴턴. 그치? 기억하죠? 네. 어이구, 복습도 하고 잘했어요. 자, 오늘은 탄성력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복습이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노트 필기 안 해도 될 것 같아? 오늘 배우는 거. 탄성력이라고 들어본 적 있니? 지연이가 생각하는 탄성력은 뭐야?
어. 생기는 뭘 눌렀다 됐어? 그 물체. 어떤 물체를? 그렇지. 그러다 이렇게 뭐 고무공이나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그치? 힘을 줘서 눌렀어요.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좀 찌그러들겠죠? 네. 이렇게 찌그러들었다가 눌렀다가 힘을 없애면, 원래대로. 그렇지, 원래 상태대로 이렇게 되돌아가죠. 네. 그래서 탄성력은 뭐냐면은 어떤 물체한테 힘을 줘서 물체 모양을 바꿨어요. 이거 써줄게. 물체에 힘을 줘서 모양을 바꿨는데, 모양을 바꾸는 거를 변형시킨다고. 변형이 무슨 말인지 알아? 모양을 바꾼다. 힘을 줘서 변형시켰을 때 원래 상태 있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 그래서 힘을 줬을 때 모양이 바뀌어졌을 때 원래 상태로 이렇게 되돌아가려는 힘. 이걸 이제 탄성력이라고 해요. 근데 모든 물체가 탄성력이 있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고무차력이 있어. 고무차력이 있는데 선생님이 힘을 줘서 찌그러뜨렸어. 근데 딱 놓으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요? 그러지 않죠. 걔는 그 모양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모든 게 다 탄성력이 있는 건 아니고, 대표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고무공이나 공 같은 거나 고무줄, 용수철, 이런 것들이 탄성력이 있어요. 고무줄은 어떻게 돼? 선생님이 고무줄을 이렇게 붙잡고 힘줘서 느려뜨려 놓으면, 딱 놓으면 어떻게 돼? 다시 원래. 그치, 원래 상태로 쫙 가죠? 용수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책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용수철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 용수철 한번 보자. 자, 여기 벽이 있는데 선생님이 용수철을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여기가 용수철의 원래 길이야. 네. 근데 선생님이 힘을 줘서 잡아당겼어요. 이렇게 잡아당겨서 힘을 주면은 늘어나죠? 네. 그럼 모양이 바뀌었어, 그치? 그리고 딱 놓으면 어떻게 되지? 다시 원래대로. 그치. 원 상태대로, 원래 상태대로 되돌아가는데, 그 되돌아가려는 힘은 탄성력. 그치? 네.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힘을 더 세게 줬어. 더 세게 줘가지고 아까보다 더 많이 잡아당겼어요. 그럼 딱 놓으면 되돌아가려는 탄성력이 생기는데 아까보다 더 커질까 작아질까? 더 커져요. 그렇지, 더 커지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점. 첫 번째, 탄성력은 힘을 줘서 모양을 바꾸는 힘주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치? 아까도 힘을 아래로 줬으면 탄성력은 위로 작용하고 힘을 오른쪽으로 주면 탄성력은 왼쪽으로 작용하고 그래서 탄성력은 변형을 시키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요. 이해하는데 맞는다 그래? 그 다음 두 번째, 변형을 시키는 힘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요 위에 거보다 밑에 게 변형시키는 힘이 더 크죠. 네. 그럼 되돌아가려면 탄성력도 어떻게 된다? 더 커요. 그렇지. 탄성력도 커진다. 이런 특징점이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만약에 얘를 선생님이 힘을 줘서 압축을 시켰어. 이렇게 압축시키면 딱 놓으면 어떻게 될까? 다시 뒤로 원래대로 가겠지. 그 힘을 이쪽으로 줬으니까 탄성력은 이쪽. 이해됐나? 네. 그렇게 되죠. 자, 이걸 지우고 저녁은 먹고 오셨어요? 아니에요. 안 먹었어요? 네. 오늘 끝나고 먹게? 배 안 고파? 네, 괜찮아요. 괜찮아? 자, 오늘 2시간 수업이니까 중간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할게요. 피곤하면 얘기해. 여기 밑에 보시면 제목을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와 탄성력의 관계. 지금 이 그림은 옆으로 잡아당기는 그림인데 조금 다르게 해서 이 천장이 있어요. 천장에 용수철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여기 원래 길이가 우리 5cm라고 하자. 이건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선생님이 줄을 이렇게 하나 매달아. 질량이 얼마일까? 1kg짜리 줄을 매달았대. 질량이 다니는 킬로그램. 그 매달면 이렇게 늘어나겠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1cm가 늘어났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다가 줄을 매달았다는 얘기는 이 물체에 무게가 있어요. 무게. 근데 무게는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지구가 잡아당기는 무슨 힘 때문에 생긴가? 그치, 중력 때문에 생긴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 질량을 적어놨어, 그치? 그럼 1kg에 해당하는 중력, 무게는 얼마일까? 질량에다가 얼마 곱하면 무게로 바뀐다 그랬지? 9.8. 그치, 9.8. 그러면 무게가 얼마? 9.8. 그렇지, 이렇게 돼. 그치? 네. 그래서 질량이 1kg짜리는 아래쪽으로 중력이 9.8N이 작용해요. 즉 힘이 이만큼 작용을 해요. 네. 그럼 힘이 작용하니까 늘어나겠죠. 네. 그럼 여기서 줄을 딱 치워버리면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려는 힘이 생기겠지? 네. 이게 뭐라고? 탄성. 그렇지, 탄성력. 됐나? 네. 그러면 잘 봐. 노란색으로 할까 우리? 지연이가 잘하니까 조금 어려운 것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줄을 딱 제거하면은 이렇게 되돌아가려는 탄성력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추가 지금 여기 달려 있을 때는 얘가 지금 정지해 있어요. 네. 매달려서. 정지해 있으려면 위로 작용하는 힘하고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어때야 될까? 같아요. 그치, 같아야지 정지하겠죠. 네.
이 정지한 상태가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무슨 상태라 그러죠? 힘의 그렇지. 어우 공부 열심히 했네. 힘의 평형. 그치? 그럼 위로는 용수철이 잡아당기는 탄성력이 있어요. 그럼 아래로는 무슨 힘이 있는 거지? 그렇지. 중력이 있는 거지. 그러면 추가 매달려 있을 때는 위로 작용하는 탄성력과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이 같기 때문에 정지 상태, 힘의 평형 상태가 됩니다. 근데 추를 딱 제거하면 이 아래쪽에 중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탄성력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가겠지. 그치? 그러면 이번에 선생님이 추를 2개를 달았어. 똑같은 추. 그럼 똑같은 추 2개 다르면 질량이 몇 킬로그램? 2kg. 그렇지, 2킬로그램. 그럼 아래로 무슨 힘이 작용한다고? 중력 2개가 발생하겠죠. 그럼 이때 중력 무게는 얼마일까? 2 곱하기 그렇지. 9.8이어서 그러면은 19.6. 그렇지. 19.6m. 그래서 아까 1개 달 때보다 2개를 매달면 질량이 2배 커졌기 때문에 아래로 끌어당기는 중력도 2배가 커지겠죠. 즉 힘이 2배 커진 거야. 그러면 힘이 아래쪽으로 2배 커지면 얘 늘어난 길이는 몇 cm가 될까? 2cm. 그렇지, 2cm죠. 힘이 2배 커졌으니까 아래로 2배만큼 더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중력이 아까보다 2배 더 커졌어요. 그럼 얘가 다시 되돌아가려는 탄성력도 몇 배가 커질까? 2배. 그렇지, 2배가 커지는 거야. 처음 거보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정지 상태, 추가 있을 때는 평형 상태가 돼요. 오, 잘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용수철이 있는데 추를 1개 매달 때 만약에 1cm가 늘어났어요. 그럼 2개 매달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2배 커지니까 2배 더 늘어나게 돼요. 그럼 추를 3개 달면 몇 cm 늘어날까? 3cm. 그지, 3cm. 그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릴 거예요. 그래프로. 그래프는 맨 처음에 X축하고 Y축을 먼저 잘 보세요. X축이 뭔지. 수학에서도 그래프 많이 나오죠. X축이 선생님이 저거랑 다르게 추의 무게라고 적었어요. 근데 추의 무게는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지. 중력은 힘이야. 그치? 그리고 Y축은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라고 선생님이 써놨어요. 그럼 이거로 한번 대입시켜보자, 우리. 추를 1개 달았어요. 그럼 아래쪽으로 중력이 얼마? 9.8. 그치, 9.8N. 추의 무게, 중력, 힘이 9.8N. 그럼 중력이 9.8N 작용하고 있을 때 추가 몇 cm 늘어났다? 1cm. 그렇지, 1cm. 단위까지 쓸까? 이거 cm고 힘의 단위는 뉴턴이. 그치? 그럼 여기다 점 찍으면 되겠죠? 네. 그럼 2개를 매달았어요. 그럼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 19.6. 그때 늘어난 길이가 몇 cm? 2cm. 그럼 여기다 점 찍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나머지 사이의 힘도 다 측정하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지연이 비례 반비례 알고 있니? 네. X축이 커질 때 Y축이 커지는 거. 이거 비례니 반비례니? 비례. 그렇지, 비례 반비례죠. 그래서
추의 무게, 힘이 세면 셀수록 용수철은 비례해서 늘어나게 돼요. 그럼 선생님 문제 한번 넣을게. 추를 만약에 선생님이 5개를 매달았게 돼요.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 용수철에 늘어난 길이는 몇 센티미터인가? 5cm. 그렇지. 한 개 매달 때마다 1cm씩 늘어나는 거지, 그치? 네. 그러면 5개 매달면 5배만큼 늘어나니까 5cm. 그래서 이 용수철은 무게, 즉 중력, 즉 힘만큼 일정하게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2배 커지면 2배 늘어나. 그럼 3배 커지면 3배 늘어나요. 그래서 무게만큼 일정하게 늘어나는 용수철은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용수철 가지고 저울을 만든 게 용수철 저울. 그래서 아까처럼 용수철 저울은 질량 재는 저울이었는데 무게 재는 저울. 그치, 무게 재는 거죠. 왜? 무게가 커지면 많이 늘어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눈금을 매겨서 무게를 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네. 이 책에 있는 건 간단하죠. 뭐. 원래 길이가 있는데 힘을 1뉴턴 줬더니 1cm 늘어났대. 그럼 2뉴턴 주면 2cm, 3뉴턴이면 3cm. 이렇게 비례해서 늘어난다. 그런 얘기지. 이거는 약간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설명했지만 이해됐어? 그렇게 하면 되지. 자, 오른쪽 문제는 이해했는지 풀고 넘어갈게요. 오른쪽 거 시간 조금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자. 요즘 차들은 막 저기 뭐야 빨간불인데도 막 지나다니는 차들이 있고 그래갖고 신호등 받았어도 잘 보고 건너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찾길 항상 조심하고. 그리고 인도도 요즘 막 자전거하고 막 오토바이 가끔 다니는 적 있어, 그치? 그러면 안 되는데, 그치? 조심하고 해야지. 자, 16쪽은 이제 마찰력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마찰력 들어봤지? 네. 이것도 힘인데 어떤 힘일 것 같아? 그 서로 부딪혔을 부딪혔을 때 생기는. 생기는 힘? 맞아. 그러니까 마찰이 이제 접촉했을 때 생기는 힘. 그래서 여기 뭐 그림으로 볼까? 자, 여기 바닥이 있는데 어떤 물체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얘를 힘을 줘서 잡아당겨요. 근데 얘가 잘 안 끌려온단 말이야. 왜 안 끌려오냐면은 이 물체하고 바닥하고 접촉해 있잖아요. 그치? 접촉하면은 마찰력이 발생을 해요. 그 마찰력이 어느 쪽으로 발생할까? 선생님이 얘를 끌어당겼을 때 잘 안 끌려온다는 얘기는 그치, 움직이는 반대 방향. 이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끌려오는. 그래서 마찰력도 아까 탄성력하고 비슷하게 접촉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물체하고 바닥하고 접촉하고 있죠. 접촉면에서 힘을 주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데 접촉면에서 운동을 방해하려는 힘.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힘을 주면은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움직인다는 거는 힘을 줘서 운동을 한다는 얘기야. 근데 그 운동을 도와주는 거에 방해하는 거야. 그치,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탄성력하고 공통점은 힘의 방향과 그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은 작용을 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 자, 여기 이제 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데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 무게가 있어요. 이 무게가 예를 들어서 계산했더니 10N이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에 무게가 20N짜리 물체가 있대. 그럼 요거를 얘를 B라고 하면 선생님이 만약에 똑같은 힘을 줬어요. 힘을 똑같이 줬을 때 A하고 B 중에 누가 더 잘 움직이지 못할까? B죠. 그러니까 요만하게 가벼운 것보다 이렇게 큰 거를, 무거운 거를 이렇게 끌어당기면 잘 안 움직이지, 그치? 그러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잘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바닥에 마찰력이 얘보다 얘가 어떻다? 더 커요. 그렇지, 이게 더 크다는 얘기.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정리하면은 이물체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자꾸 어떻게 된다? 커져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무게가 클수록 마찰력은 커진다. 그러면 여기 벽돌이 있는데 요거 무게가 10N짜리 벽돌이래. 요것도 똑같이 무게가 10N이 벽돌이야. 요거를 A, 요거를 B라고 할게. 그럼 얘를 이렇게 똑같은 힘으로 끌어당겼어. 그럼 A하고 B 중에 누가 마찰력이 더 클 것 같아? A가?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 땅이랑 다 있는 게 더 많아. 저촉면이 넓어서.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 접촉면이 넓거나 좁거나 간에 지금 무게가 어때? 같지? 선생님 아까 처음에 무게가 클수록 마찰력은 어떻게 되냐 했지? 커진다 했지?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무게가 작으면 마찰력은 작고, 그럼 무게가 똑같으면 마찰력은 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신기하게 무게만 똑같으면은 접촉면이 넓던지 좁던지 간에 얘한테 작용하는 마찰력은 같아요. 실제로 같아.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거, 요거 이제 학생들 많이 틀리거든. 얘가 마찰력이 더 클 것 같잖아, 그치? 그런데 마찰력은 접촉면의 넓이와는 무관하다. 무관이 무슨 말인지 알아? 상관하지. 그치, 상관하지 않는다.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접촉면이 넓거나 좁거나 간에 무게만 똑같으면 마찰력은 어떻다? 아니야. 무게만 똑같으면 마찰력은? 그치,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진짜로 그래. 선생님 뻥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그림 그릴 때가 이거를 너무 난잡하게 그렸네. 요 그림은 요거 1번에 대한 거야. 요
2번에 대한 거고, 이 그림은 3번에 대한 거예요. 네. 여기다 그리자. 하나는 매끄러운 유리판에서 이 물체를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하나는 거칠거칠한 사포판에서 끌어당겼어요. 사포 알아? 사포. 네. 이렇게 매끄럽게 막 갈 때 쓰는 거 있죠? 거칠거칠하죠? 끌어당겼는데 요 물체 무게가 똑같아요. 무게가 둘 다 10N 이라고 하자. 그리고 끌어당기는 힘도 똑같이 줬어요. 마찰력이 누가 더 클까? 유리판하고 사포판. 사포판. 그치. 이건 아무래도 거칠거칠하니까 잘 안 끌려오겠지. 그치? 네. 그래서 마찰력은 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은 어떻게 된다? 그렇지, 커지게. 선생님 요거 1, 2, 3, 4번 쓴 게 요게 이제 중요한 특징점입니다. 마찰력.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탄성력하고 똑같게 힘주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무게가 크면 클수록 마찰력은 커지죠. 그리고 접촉면의 넓이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무게만 똑같으면 마찰력은 똑같은 거야. 근데 접촉면이 거칠거칠하면 마찰력은 당연히 커지겠죠. 오케이? 네. 됐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뭐 이런 실험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 보면은 나무 토막 한 개보다 두 개를 올려놓으면 얘보다 무게가 몇 배 커질까? 2배. 그치, 2배 커지겠지. 네. 그럼 마찰력이 얘보다 2배 정도 더 커지겠죠? 그리고 하나는 아크릴판, 아크릴 알아? 그 플라스틱 같은 거 있죠, 매끄러운 거. 아크릴판, 하나는 사포판에서 끌어당기면 누가 마찰력이 더 크다? 사포. 그치, 얘가 더 크다. 그럼 얘가 마찰력이 더 크다는 얘기는 끌어당기려면은 얘보다 얘가 힘이 더, 그치, 더 세게 든다. 그런 얘기죠. 잘했어. 자, 이런 게 이제 마찰력의 개념이고요. 한번 지우고. 안 피곤해? 괜찮아? 사진 찍어주는 거 카톡에 잘 보이죠? 네. 혹시 안 보이거나 그러면 선생님한테 카톡 하세요. 네. 선생님 무서운 사람 아니니까 카톡으로 질문해도 돼? 네. 근데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거나 그럴 때는 답문을 못 해주거든? 그럼 쉬는 시간에 또 해줄 거예요. 네. 선생님이 중고등학생만 거의 가르쳐가지고 그 지연이가 중학생이긴 하지만 아직 1학년이잖아요. 그치? 초등학교가 그립지 않아? 그치? 초등학교 때는 노는 시간도 많고 그치? 맞아요. 중학교 오니까 공부 많이 해야 되지. 고등학교 가면은 또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거의 고등학생들을 많이 가르쳐가지고 수업이 약간 재미없을 수도 있어. 괜찮아? 재밌어? 그러니까 선생님 농담을 잘 못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피곤하거나 뭐 지루할 때 졸리거나 그런 얘기하세요. 자, 여기에는 마찰력의 이유. 우리 생활에 마찰력을 일부러 크게 하는 경우가 있고 마찰력을 일부러 작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뭐 여기 있는 걸로 한번 보자. 계단 끝에 미끄럼 방지 패드라고 알아요? 네, 저희 학교가 그렇게
그치. 학교도 그렇게 돼 있고, 이런 건물의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어.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계단 끝에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뭐가 패드가 붙어져 있죠. 그죠? 네. 그럼 얘는 마찰력이 작으면 어떻게 될까? 그 너무 그치. 그냥 미끄러져 넘어지겠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마찰력을 어떻게 하는 거야? 크게. 이거 안 써도 되겠다. 그치? 네. 그래서 하나만 쓰지. 계단 끝에 미끄럼 방지 패드. 요거는 우리 생활에서 마찰력을 크게 해서 안 미끄러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은 잘 안 쓰긴 하는데 눈이 많이 쌓였을 때 자동차 체인 알아? 체인을 감아놔가지고 잘 안 미끄러지게 해주는 거죠. 그럼 체인을 감으면 마찰력을 어떻게 하는 거? 크게. 그리고 설거지 할 때 혹시 엄마 고무장갑 끼고 하시니? 네. 그 고무장갑을 낄 때가 안 낄 때보다 어때? 그릇하고 마찰력이 더 커서 잘 안 미끄러지죠. 네. 이런 건 전부 다 마찰력을 크게 합니다. 그럼 반대로 마찰력을 작게 하는 경우 수영장의 미끄럼틀. 수영장에서 이제 너네가 이렇게 빠른 속도를 즐기기 위해서 미끄럼틀을 타는데 미끄럼틀이 만약에 마찰력이 커버리면 어떻게 해? 다치거나 잘 안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마찰력을 어떻게 해야 돼? 작게 해서 잘 미끄러지게. 더구나 거기에다가 물 뿌리면 어떻게 돼? 더 잘 미끄러지겠죠. 그리고 너네 창문 열고 닫을 때 창문 밑에 조그마한 바퀴 있는 거 알아요?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드르륵 드르륵 이렇게 열고 닫을 때 밑에 바퀴가 있어가지고 마찰력을 줄여주는 거예요. 또는 기름칠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나 또 자전거 체인, 윤활유라 그래서 이것도 기름이에요. 이런 데다 기름칠을 해주면 어떻게 돼? 마찰면에서 마찰력이 작게 되니까 기계나 자전거 체인이 잘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런 거는 마찰력을 작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일부러 크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작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얘들을 보면 알 수 있겠어, 그지? 그럼 문제 한번 내볼까? 스키 탈 줄 아니? 타본 적 있어? 잘 타? 아니야? 선생님도 스키 잘 못하는데 스키는 그러면 마찰력을 크게 한 것과 작게 한 것? 그치, 작게 해야지 잘 미끄러져 내려가겠지? 그리고 등산화가 있대요. 그 등산, 산 올라갈 때 신는 신발 있어요. 걔 등산화 바닥의 마찰력을 크게 해야 될까 작게? 그치, 크게 해야지 잘 안 미끄러지겠지? 그 다음에 이제 부력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까지 하고 시작. 부력 들어봤어? 네. 뭐야? 지연이가 생각하는 부력은? 물이나 이런 액체에서 물질 뜨게 하는. 오, 다 알고 있네. 다 알고 있네. 또 선생님 지금 설명하는 거 다 아는 거 아니야 혹시? 맞아요. 액체 속이나 또는 기체 속에서 물체를 위로 이렇게 떠받치는 힘이 있어요. 그걸 부력이라고. 그래서 니네 뭐 고무공 같은 거 빠뜨리면 물에 뜨잖아. 그치? 그 액체가 이렇게 떠받치는 거야. 근데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기구? 열기구? 열기구가 공중에 떠 있죠. 그럼 요거는 기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물체를 떠받치는 거야. 그래서 꼭 액체뿐만이 아니고 기체에서도 이렇게 부력이 작용을 해요. 얘는 어때? 배가 떠 있죠. 그럼 부력이 작용했어. 액체가, 그치? 자, 그리고 보자. 그래서 부력은 액체 또는 기체가 어떤 물체를 어떻게 하는 거? 밀어내는 또는 떠받치는. 이런 힘을 부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수조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선생님이 물을 담아놨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고무공을 하나 준비했어. 고무공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는 선생님이 손으로 밀어가지고 요만큼 빠뜨렸어요. 요만큼. 하나는 뭐 이만큼 빠뜨렸어요. 하나는 완전히 빠뜨렸어요. 하나는 먹을까? 하나는 요 바닥까지 빠뜨렸어요. 좀 잘 봐봐. 이 고무공도 무게가 있겠지. 무게는 어느 쪽으로 작용해? 지구 중심. 여기서는 땅이니까 아래쪽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무게가 작용을 해요. 근데 고무공은 보통 물 위에 뜨지 않아요, 그렇지? 그래갖고 얘를 선생님이 밀어넣기 위해서 여기다가 힘을 준 거야. 그럼 아래쪽으로는 고무공의 무게하고 선생님이 미는 힘이 작용하는 거지. 근데 얘가 이 자리에서 가만히 있대. 가만히 있다라는 거는 아까 처음에도 했듯이 무슨 상태가 된 거지? 그렇지, 힘의 평형 상태가 된 거지. 그러면 지금 고무공의 무게, 선생님이 미는 힘, 아래쪽으로 이 두 가지 힘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위로도 무슨 힘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무슨 힘? 중력. 중력?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지. 부력. 그렇지, 부력. 이 액체, 물이 얘를 떠받치는 힘이 있다. 그럼 여기서 잘 봐봐. 여기서 보면은 고무공에서 아래쪽으로는 이 고무공의 무게하고 선생님이 미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 위쪽으로는 이 물, 액체가 이렇게 떠받치는 뭐가 있어? 부력. 이게 어떤 거야? 같은 거죠. 이해됐나? 네. 그러니까 얘를 가만히 정지해. 그러면 문제 내볼게. 이 고무공의 무게가 예를 들어서 1N인데, 그리고 선생님이 이 고무공을 여기서 1N으로 밀었대. 그럼 위로 떠받치는 부력은 몇 N입니까? 2년. 그렇지. 이거 2N이 되겠지. 됐지? 네. 같으니까 가만히 있겠지? 네. 그럼 선생님이 요물체 무게가 있는데 아까보다 힘을 더 세게 줬어.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다 쓸게. 선생님이 고무공의 무게는 똑같겠지? 근데 힘을 이번에 2N 줬어. 아까보다 힘을 더 세게 줬어. 그러면 총 아래로 작용하는 힘은 얼마니? 3년. 3N이지. 네. 근데 얘가 가만히 있대. 그리고 위로 작용하는 부력도 얼마? 3년. 그치, 3N이 되겠지. 즉 무슨 얘기일까?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로 작용하는 부력도 어떻게 돼? 커져요. 그치?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중요하게 알아둬야 되는 게, 선생님이 아래쪽으로 힘을 세게 주면 세게 줄수록 이 고무공이 물에 많이 잠기지. 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조금 어렵지만 잘 봐봐. 잘 이해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 고무공을 세게 밀면 세게 밀수록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점점 세죠. 그러면 세게 밀수록 많이 잠기겠지, 그치? 네. 많이 잠길수록 이 떠오르는 부력도 어떻게 돼? 아까보다 커져요. 커지게 돼요.
그래서 부력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물의 잠긴 부피가 크면 클수록 부력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러면 요거를 A, B, C, D라고 그러면 부력은 어떻게 될까? 누가 제일 클까? D. D가 제일 커? 그 다음 C, 그 다음 B, 그 다음 A 이렇게 될까? 거의 맞췄는데 약간 틀렸어.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장기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 C랑 D랑 같. 그렇지, 그렇게 돼요. 얘는 지금 장기 부피가 없다. 같잖아, 그렇지? 같기 때문에 C하고 D는 부력이 같고 그 다음에 얘가 가장 조금 잠겼죠? 그럼 얘가 부력이 가장 작다. 이해할 수 있겠나? 네. 근데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게 바닥에 닿으면은 바닥에서 또 이렇게 뭐 떠받치는 힘 같은 것도 존재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렇게 물에 잠긴 부피가 많을수록 떠오르려는 부력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래서 고무공으로 살짝 밀어넣었을 때보다 쭉 밀어넣으면은 얘가 막 떠오르려고 힘이 엄청 세게 작용해요. 그래서 잘 밀기가 힘들 거야.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 튜브 같은 것도 어때? 또 해수욕장 가서 튜브를 이렇게 띄워놨는데 걔를 막 물으려고 그래, 그치? 그러면 많이 잠기면 잠길수록 어떻게 돼? 막 떠오르려고 그러죠? 힘이 더 세지지.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죠? 그렇게 돼. 그래서 부력에서 요거 잠긴 부피가 클수록 부력은 커진다. 그럼 일단 요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가나 다 중에 부력이 누가 가장 크다? 나랑 나랑 같고, 그지? 장기 부피가 똑같으니까 가가 제일 부력이 작겠죠. 네. 오케이? 네. 그리고 요거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 한번 보자. 가하고 나는 일단 조금 잠기고 많이 잠기고 했지만 떠있죠. 얘가 이렇게 떠있어. 요 그림에서 보면은 떠있다라는 거는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하고 위로 작용하는 부력이 어떻다? 같다. 이거는 선생님이 밀어준 거 아니야. 아까쯤에 선생님이 좀 밀어줬다 그랬죠? 근데 이거 밀어준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다른 물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떠 있고 얘는 가라앉아 있고 막 이렇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밀어주지 않았을 때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과 위로 작용하는 부력이 어떤 상태가? 같으니까 정지해 있는 거지. 힘의 평면. 얘도 마찬가지. 근데 얘를 조금 주의해야 돼. 얘를 잘 보면 지금 바닥에 닿아 있어, 그렇지?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중력하고 이걸 어디다 그릴까? 이건 조금 어려운 건데 어디다 그릴까? 내가 바닥에 이렇게 닿아 있어요. 삐뚤어졌다. 생각을 해보자. 그럼 아래쪽으로 이 물체 중력 무게가 작용해요, 그죠? 네. 그 다음 위쪽으로 물이 떠받치는 무슨 힘이 작용해? 부력이 작용하죠. 네. 그지? 그런데 이게 바닥에 닿아 있으면 요 바닥이 얘를 받치고 있단 말이야. 그 바닥이 요 물체를 받치고 있다라는 거는 얘를 받치고 있는 힘은 위로 작용할까 아래로 작용할까? 아래로? 아래로 작용했으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얘를 받치고 있지. 힘을 어디로 주고 있니? 위로 주고 있지. 그러니까 받치고 있잖아. 그치? 선생님이 위로 힘 주니까 얘가 지금 딱 움직이지 않고 받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봐봐, 조금 어려운 거야. 이게 바닥에 있을 때는 이 바닥이 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있어요.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그럼 잘 봐. 중력이 예를 들어서 10N이라고 할게. 그러면 아래쪽으로는 중력이 있고 위로는 부력하고 바닥이 받치는 힘이 있겠지. 이거 이해했니? 그럼 바닥이 얘를 받치는 힘이 2N이라고 해보자. 그럼 부력은 얼마니? 8N이죠.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물체가 이렇게 떠 있을 때는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과 위로 떠받치는 부력이 어떻다? 같은 상태예요. 근데 바닥에 있을 때는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중력하고 부력 중에 누가 더 크다? 중력이 더 클 수가 없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중력보다 부력은 더 작아요. 조금 어려워.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이 바닥에 얘를 떠받치는 힘이 있어. 이게 있기 때문에 얘 더하기 얘 한 거랑 중력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중력보다 부력이 어떻게 된다? 작아요. 그런 현상. 조금 어려운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럼 요 그림부터 보자. 이 열기구가 하늘에 떠 있대요. 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위로 떠오르고 있대. 올라가고 있대요. 그럼 얘는 중력이 있고 부력이 있겠지. 그럼 누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치? 부력이 더 크니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만약에 열기구가 내려오고 있대요. 중력이 더 커서. 그치? 그 열기구가 가만히 떠 있대요. 똑같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배가 물 위에 떠 있대. 가만히 있대. 그러면 중력하고 부력이 어떻다? 같다. 그 다음에 이 물체가 물속으로 가라앉는데. 그러면 중력하고 부력 중에 누가 더 크다? 중력이 더 크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방향의 힘이 더 큰 거지. 그치? 그리고 이것도 조금 어려워. 부력이 좀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데 한번 보자. 괜찮아? 안 힘들어? 하긴 수학하고 영어는 뭐 3시간씩 한다 했죠. 그럼 수학 영어는 3시간씩 하면은 쉬는 시간을 중간에 좀 많이 주니? 많이 줘요? 1시간씩. 하고 쉬어요? 네. 자, 요게 지금 그림으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용수철 저울이에요. 용수철 저울은 무게 재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요 안에 용수철이 들어있거든. 그럼 축을 매달면 어떻게 돼? 용수철이 늘어나겠지. 그럼 늘어난 길이를 가지고 무게를 재는 거야. 근데 만약에 축을 제목을 그냥 부력이라고 할게. 이 추를 공기 중에서 무게를 쟀더니 이 그림과 같이 10N이 나왔어. 공기 중에서 무게를 쟀어. 근데 얘를 이제 물에 빠뜨린 거야. 추를 이 그림과 같이 물에 갖다가 빠뜨린 다음에 얘의 무게를 잰 거거든. 그랬더니 용철 저울에 8N이 측정했다. 그럼 보자. 공기 중에서 무게를 쟀을 때는 수의 무게하고 이 안에 용수철이 들어있다 그랬죠. 그 용수철이 되돌아가려는 탄성력이 같은 상태죠.
그지? 그럼 탄성력이 무게가 10N이라 그러면 탄성력도 얼마? 16. 이런 상태로 지금 무게가 측정이 된 거야. 네. 근데 여기서 쟀더니 8N으로 측정이 돼. 무게가. 그러면 위로는 무슨 힘이 작용할까? 용철 저울이 매달려 있으니까 용수철에 탄성력이 있을 거고 아래로는 무게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물 속에 있으니까 또 물이 떠받치는 또 무슨 힘이 있을까? 물이요. 무력도 있겠죠. 그러면 무게가 8N이면은 이 부력이 얼마라는 걸까, 이거? 잠깐만. 선생님이 잠깐만 배가 아파가지고 참다가 미안해요. 선생님 아까부터 참고 있다가 이거 다 끝나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배가 아파가지고 그런 적 있지, 그치? 자, 이거 보자. 다시 볼게요. 자, 공기 중에서 요물체 무게가 10N이래, 그치? 네. 그 용수철 저울에서 탄성력도 10N이 측정이 되니까 요물체 무게만큼이 측정이 된 거예요. 근데 물에다가 이렇게 빠뜨려서 무게를 쟀대요. 그랬더니 8N이야. 근데 이 8N은 용철 저울에서 측정한 거죠. 그럼 선생님이 아까 막 급해가지고 여기다 썼는데 용철 저울에서 탄성력에 의해서 8N의 무게가 측정이 됐다. 그런 얘기야. 여기서. 이 추는 변하지 않잖아. 그치? 그럼 추는 질량이 똑같을 거야. 그럼 추는 질량이 똑같으니까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도 어때? 똑같아요. 추가 얘나 변했어 안 변했어? 똑같은 추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지구가 이 추를 끌어당기는 무게, 중력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 용수철이 이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거지. 그치? 근데 용철 저울에 10N이 측정이 됐대. 요 무게만큼. 그치? 근데 여기 빠뜨렸더니 용수철에 8N 측정이 됐대. 이해됐나? 그러면은 저 용수철 저울이 무게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물 안에서 무게가 8N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용철 저울이 무게를 측정한 건데 그걸 끝까지 봐봐. 근데 물에 있으니까 떠받치는 뭐도 있어? 물이요. 부력도 있단 말이야. 그 부력이 얼마가 돼야 될까? 2N이 돼야지 요 아래쪽으로 10N하고 위쪽으로 10N이 같으니까 가만히 있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추의 원래 무게는 10N이야. 그치? 추가 똑같으니까 변하진 않아요.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이. 근데 10N 중에 물에 빠져 있을 때는 물이 떠받치는 2N이 작용한단 말이야. 그러면 무게 10N 중에 2N이 빠지겠죠. 빠지니까 용철 저울에는 8N의 무게가 측정이 돼요. 오케이? 네. 조금 어려운데 무슨 됐나? 그거를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 그럼 봐봐. 요거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아래쪽에는 추의 원래 무게가 있죠. 공기 중에서 추의 무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는 뭐가 있어? 용철 저울에 탄성력하고 물이 떠받치는 뭐가 있어? 부력이 있어. 근데 아래쪽으로 요 무게가 작용하고 위로는 탄성력하고 부력이 작용하는데 이게 같아야 되겠지, 그치? 그치?
그런데 물 속에서 이 추의 무게는 얘가 재는 거잖아. 얘가 물 속에서 추의 무게를 재는 거야. 이해됐나? 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부력을 구한다고 했을 때는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물에서 만약에 부력을 구하라고 하면은 얘를 구하라고 하면 얘를 넘겨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공기 중에서 추의 무게에서 얘 넘겨주면 마이너스 되는 거 알고 있죠? 용수철의 탄성력인데 이게 뭐야? 물 속에서 추의 무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 부력의 크기는 물밖, 공기 중에서 무게 빼기 물 속에서의 무게. 아, 선생님이 원리를 설명하려고 그렇게 한 거고, 뭐 이거를 그냥 외우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볼게. 이해한 것 같아. 이해한 것 같은데 다시 보면 추의 무게랑 용수철의 탄성력이 같으니까 요 용수철의 탄성력이 물체의 무게가 되는 거지. 그리고 물체 무게는 요 용철 저울에서 재는 거야. 근데 물에 빠뜨리면은 얘 추의 무게는 어차피 똑같아요. 지구와 흘러가는 거. 그런데 부력이 있잖아, 그렇지? 부력 때문에 요 용철 저울에서 측정이 되는 물체 무게는 작아지는 거지. 부력만큼.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공기 중에서 추의 무게하고 공기 중에서 추의 무게 요거죠 요거 하고 위로 용철 저울의 탄성력 즉 물속에서 추의 무게 더하기 물의 부력이 같아야 된다. 그럼 물의 부력은 얘 넘기면 되니까 공기 중에서 무게 빼기 물속에서 무게. 쉽게 얘기해서 공기 중에서 무게보다 물속에서 무게는 무조건 작아져요. 그죠? 왜? 부력 때문에. 그럼 부력만큼 작아지는 거지. 오케이? 선생님이 너무 간단한 거로 복잡하게 설명했나? 이해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 주려고 했더니 너무 길어졌네. 여기까지 끝낼게요. 액체 속에서 받는 부력, 이거 뭐 구명조끼, 튜브 이런 거는 물 위에 떠 있잖아. 그 액체 속에서 부력. 배도 마찬가지고 잠수함도. 그 다음에 기체 속에서는 아까 열기구 또는 비행선, 풍선 이런 것들은 공기 중에서 떠 있잖아. 기체 속에서 부력을 받는 거죠. 풍등이라고 알아? 이렇게 등 만들어서 안에 양초 같은 거 키워가지고 이렇게 튕겨. 그것도 기체 속에서 부력. 자, 오른쪽 문제 선생님 화장실 가는 동안 푼 것 같은데, 뭐 고칠 거 그런 거 없죠? 그러면 채점만 하고 조금 쉬었다 할게요. 채점만 하고. 자, 페이지 하나만 더 볼게요. 자, 28페이지. 자, 여기에서 힘인데 알짜임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알짜임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나요? 처음 들어? 일단 뜻은 뭐냐면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력. 그러니까 물체에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할 때 그 힘들을 다 더한 거를 알짜임이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는데 힘은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힘 줬냐 왼쪽으로 힘 줬냐 방향이 있지. 그럼 예를 들어서 물체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5N의 힘을 주고 왼쪽으로 7N의 힘을 줬대.
그럼 얘는 오른쪽 힘이고 얘는 왼쪽 힘이지. 네. 이게 방향이 있어요. 아, 그런데 지연이 잘하니까 요거까지 좀 알아두세요. 과학에서는 특히나 이게 물리인데 물리에서는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면은 왼쪽은 무슨 방향이냐면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힘주죠. 네. 그럼 요 힘은 플러스 5N이 되는 거고 얘는 왼쪽으로 힘주면 마이너스 7N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 수학에서는 플러스 5하고 마이너스 5 중에 누가 더 큰 거지? 플러스 5가 더 큰 거지 숫자가. 네. 근데 과학에서는 이게 같은 거야. 똑같이 5예요. 5인데 요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다? 이게 오른쪽이라 그러면 얘는 무슨 쪽? 왼쪽. 이렇게 방향을 뜻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넣어서 힘을 계산을 하면은 훨씬 쉬워.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요 물체에 힘이 두 가지 힘이 작용해요. 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을 구하라고 하면은 알자 힘은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들을 어떻게 하는 거? 더하는 거. 그럼 요쪽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마의 힘? 7N. 요거는 방향이야. 더하기 플러스 방향으로 얼마? 5N. 그러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더하면 답이 얼마가 나와? 2가 나오죠. 근데 답을 쓸 때는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게 아니고 이 마이너스는 뭘 의미한다? 그치. 왼쪽이라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알자림은 마이너스가 왼쪽이니까 왼쪽으로 얼마? 요게 알자. 그래서 이제 딱 봐도 왼쪽으로 7N, 오른쪽으로 5N이니까 이 물체는 어느 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그치. 5 빼고 2N만큼 가겠지. 그래서 알자 힘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더해서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힘. 이해됐어? 네.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 물체가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3N, 또 오른쪽으로 5N, 왼쪽으로 6N 이렇게 힘이 작용한대. 그 요물체의 알자 힘을 구해. 그럼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 넣고도 할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총 얼마야? 8N. 왼쪽으로? 6N. 그러면 이 물체는 어느 쪽으로 갈까? 오른쪽. 그렇지. 오른쪽으로 2N만큼 물체가 움직이겠지. 이게 알자 힘인데 우리가 식으로 만들면 오른쪽을 우리가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면은 이게 플러스 힘이지. 왼쪽은 마이너스 힘이죠. 그러면 알자 힘은 플러스 3N 더하기 플러스 5N 더하기 마이너스 얼마? 6N이니까 알자 힘은 얼마가 나와? 플러스 2N이 나오는데 이거 플러스를 우리가 오른쪽으로 잡았잖아. 그치? 그리고 오른쪽으로 2N이 알자 힘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알자 힘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더해서 실제로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힘. 자, 그러면 알자 힘이 만약에 0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알자 힘이 0이 나왔다는 거는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어떠면? 같으면
플러스 방향의 힘, 마이너스 방향의 힘을 더했을 때 0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알자임이 0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치, 평형 상태죠. 힘의 평형. 그럼 이 물체는 어떻게 될까? 정지. 근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만약에 맨 처음에 정지에 있었으면은 힘이 똑같으니까 계속 정지에 있겠죠. 근데 만약에 맨 처음에 이 물체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 그런데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10N 똑같은 힘으로 움직이는 물체한테 힘을 줬어. 그럼 알자임이 0이죠. 그러면 이 물체한테 힘이 안 가해져, 그치? 그럼 이 물체가 어떻게 될까? 계속 똑같이. 그렇지, 계속 달려요. 처음에서 계속 운동을 하는데 힘이 양쪽이 똑같으니까 알자임이 0이라서 물체한테 힘을 안 주는 현상이 생겨버리지. 그러면 처음의 속력대로 어떻게 될까? 계속 달려요. 처음에 속력. 만약에 오른쪽 힘이 더 크면 오른쪽으로 힘이 더 크면 얘가 빨라질까 느려질까? 그치, 빨라지겠지. 오른쪽으로 달리니까. 근데 왼쪽으로 더 크면 느려지겠죠. 근데 양쪽에 작용하는 힘이 똑같아서 알자임이 0이 돼버리면 빨라지지도 않고 느려지지도 않고 처음의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속력이 똑같아.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알자임이 0일 때는 맨 처음에 정지해 있던 놈은 계속 정지해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운동하던 놈은 똑같은 속력으로 계속 움직여요. 특이한 경우야. 알아두고. 자, 그러면 지금 잘하네. 이해 잘하네. 이거 애들이 학생들 보면 이해 잘 못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밑에 거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요 밑에 거는 어떤 거냐면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임이 0이 아닐 때 0이 아니라는 거는 알자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임이 오른쪽으로 작용한대. 여기서 말하는 힘은 알자임이야. 그러면 너네 어떤 물체가 얼마나 빠른지 그거를 속력이라 그러죠. 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오른쪽으로 알자임이 작용해요. 그럼 속력은 어떻게 될까? 그치, 빨라지겠지. 얘의 방향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죠. 그냥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니까. 방향은 똑같아요. 그럼 이번에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물체한테 왼쪽으로 힘을 줬어. 알자임을. 그럼 속력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줄어들겠지. 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니까. 그렇지. 방향은? 바뀔 수니까 안 바뀔 수.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어? 어떻게 하면 바뀌는 거야? 운동할
바뀌고 오, 더 크면은 안 바뀔 것 같아요. 오, 잘 얘기 있어요. 이거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움직이지. 네. 근데 힘을 이쪽으로 줬어, 그렇지? 그럼 맨 처음에는 힘을 주면 속력이 어떻게 될까? 느려져. 느려지죠. 느려지는데 방향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근데 만약에 계속 힘을 주고 있다 그러면 얘가 느려졌다가 정지하겠지. 그런데도 힘을 주니까 반대로 가버리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되게 생각 잘합니다. 근데 일단은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주는 당시에는 나중까지 생각하지 말고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주는 당시에는 방향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겠죠. 얘가 정지할 때까지는 안 바뀌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정지할 때까지는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럼 이건 얘가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위에서 힘을 줬어. 이렇게 움직이는 수직으로 힘을 줬어. 이 속력 바뀔까 말까? 안 바뀔. 안 바뀌어.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운동하는데 운동하는 방향으로는 힘이 조금이라도 가야지 안 가야지? 안 가야지지. 그리고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이 안 가야지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이 안 가야지만 계속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여. 그럼 방향은 변하죠. 위에서 힘을 주면은 얘가 이렇게 가겠지. 네. 그치? 그래서 운동하는 수직 방향으로 힘을 주면은 운동하는 방향으로는 힘이 안 가해지기 때문에 속력은 똑같은데 방향은 바뀌어요. 그럼 마지막 얘가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힘을 줬어요. 제가 알짜임이 비스듬한 힘이 있어. 얘 속력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어. 빨라질까 늦어질까? 빨라지. 그렇지, 빨라져. 이쪽으로 대각선으로 힘을 주면은 오른쪽으로 조금이라도 힘이 가해지겠지. 그럼 빨라지는 거야. 그럼 방향은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해. 그치. 이렇게 힘을 주면 얘가 약간 이렇게 틀어지겠지. 네. 변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배울 거거든. 근데 여기서 지연이 잘하니까 추가적으로 잘 보세요. 힘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줬다 그러면은 이 힘을 X축하고 Y축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실제로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힘준 거지. 네. 근데 얘를 X축 가로 방향은 요만큼, 세로 방향으로는 요만큼의 힘이 가해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러니까 만약에 힘을 이렇게 준다 그러면 X축으로는 요만큼, Y축으로는 이만큼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을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 이쪽 힘, 이쪽 힘. 조금 어렵긴 한 건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각선으로 힘을 주면은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는 거지. 그치? 그러면 증가하겠지. 그리고 수직으로 힘이 가해지는 거지. 그치? 그럼 수직으로 힘이 가해지면 방향도 어떻게 돼? 바뀔 수가 있는 거야. 잘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간단하게 나온 건데 오른쪽으로 운동할 때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주면 속력이 변해요. 방향은 안 바뀌고. 근데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수직으로 힘을 주면 방향만 변해요. 대각선으로 힘 주면 어떻게 돼? 속력도 조금 변하고 방향도 변하고. 됐지? 응.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얘는 어떻게 돼? 속력만 변하죠.
그래서 속력만 변하는 운동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방향만 변하죠. 속력은 안 변하고, 그렇지? 방향만 변하는 운동. 그리고 뒷장으로 가면은 요거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는 거. 그러니까 둘 다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 근데 원리는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운동 방향으로 알짜인 힘이 가해지면 속력만 빨라지고, 운동 반대 방향으로 알짜인 가해지면 속력만 늦어지고, 운동하는 수직으로 힘이 가해지면 방향만 변하고, 대각선으로 힘이 가해지면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고. 이해됐어? 네.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오늘 그래서 아까 얘기한 앞에 것까지 그 실험도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줬으니까 그 실험 문제도 풀어 오셔야 돼요. 네.